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싸우고 지금은 친정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촌이라서 적막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갈매기가 우는 바다에 나가서 하염없이 헤매면서 지난 시절을 되짚어보는 일뿐이지요. 남편이 여기까지 올 일은 절대 없으리란 마음으로 저는 숨듯이 여기 내려와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가 절대 저를 놓아주지를 않고 괴롭히는 것 같기만 합니다. 맨 처음 저와 남편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여름 파도가 휘몰아치는 해변을 걸어서 우리는 나란히 초등학교에 갔고 제잘되며 겨울 눈이 덮인 언덕 위에 올라서 교회로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교회 성가대에서 그가 통기타를 치면서 청년부를 이끌 때 저는 피아노 반주를 하며 그와 하모니를 맞추어 우리의 아름다운 시절을 감성으로 채웠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는 제가 처음 뜬 빨간 벙어리 장갑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고 그는 제게 창가에 놓으면 아주 근사할 법한 촛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살 겨울에 서울의 학교로 진학하면서 우리는 같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그곳에서도 당연히 이어져 가는 것으로 여겼고 우리 외의 타인을 우리 틈에 끼우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더구나 그에게 만나는 여자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그의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골목길에서 저는 다정히 서로를 안고 작별 인사를 하는 그와 어떤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이미 취직을 한 상태였던지 내일 아침 출근이 너무 귀찮아 죽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서 결혼을 해서 이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에게 다시 한번 안겼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슬펐고 이상하게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홍옥을 사가지고 온 비닐봉투를 그 틈에 놓쳐서 언덕 아래로 그 사과들이 와르르 굴러 내려갈 때에 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입맞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갔고 저는 얼른 몸을 돌려서 언덕을 도로 내려가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아무도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과 지금까지 영원히 곁에 있다고 여겼던 그가 온전히 제 편은 아니란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후로 한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그저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가을감이 모르게 익어가고 있었고 바람이 차가워져 갔고 자취방 화단에는 실국화가 애설프게 말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이나 감정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가 어느 날 아주 기쁜 목소리로 영화를 보러 가겠냐고 주인집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없이 나가겠다고 덜컥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날 저녁에 번화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창밖을 보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와 전에 봤던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얼른 일어서려 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먼저 다가와서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서로의 소개를 해주며 여자를 자신의 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저녁을 먹는 내내 둘은 즐거웠고 저는 멍한 상태로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일 축하 이벤트를 해주며 노래를 불러주는 직원들의 공연을 보며 그들이 즐거울 동안 저만 침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가 여자의 생일이라며 축하해주는 자리에 왜 저를 불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품었을 감정이 혹여나 친구 이상일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 없었나 싶어서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저는 점점 더 주변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를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두 여자가 앉은 모양도 어색했고 어쩌면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삭제되어야 할 상황인데 앉아있구나 싶어서 너무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물론 한 번도 그에게 좋아한단 말조차도 한 적이 없었으니 저는
그 어떤 불평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상심해서 한동안 그에게 연락을 안 한 채 학교와 아르바이트만 왔다 갔다 하며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그는 제가 바빠서 그렇겠거니 하는 심사였던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애가 즐거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미 제게서 떠나간 기분이 들게도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결국 그와 그녀가 연결이 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반년 약간 넘게 만나다가 그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조용히 끝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남은 우리는 그저 예정돼 있었던 듯이 묵묵히 서로의 뒷배경 같은 존재로 예전처럼 지내다가 고향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둘이 사귀면 되잖아 하는 말에 힘을 얻은 듯이 차츰 친구 이상의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당시에 그는 저 외에도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난 후였고 저는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26년이 흐른 지금에 돌아보면 우리의 젊은 날은 아무 추억이나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언젠가 제 딸이 저한테도 사랑의 추억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저 말없이 웃다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된 그애 같은 예쁜 시절을 저도 분명히 겪었고 혼자서 사랑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된 그와 친구인 듯 연인인 듯 애탔던 그 시절은 저 혼자서는 나름으로 아름다웠기에 제게 사랑의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단지 그때는 그것이 무슨 감정인지 몰랐던 것뿐이죠. 그리고 연애기도 아무것도 없었기에 결혼 후에는 새로이 알콩달콩한 감정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도 싸우고 그러고 나면 서로를 남처럼 대하며 겨우 결혼 생활을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표현으로는 별것도 아닌 것에 유달리 화를 내며 저는 참고 참았던 감정을 쏟아버리고는 일주일 넘게 이렇듯 친정으로 도망와 버린 것입니다. 늙어서 뭔 짓이냐며 친정엄마는 호되게 나무라셨죠. 그리고 다 커버린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큰 염려는 안 하는 모양이었던지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휴대폰 수화기를 다 꺼놓고 있었으니 그들도 이젠 지칠 대로 지쳐서 제가 조용히 돌아오겠지 생각만 하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어제 오후에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고 남편은 아이들에게 대충 정황을 둘러대고는 불이 나게 저를 찾아서 이 멀리로 왔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는 더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는 눈빛이 가득했고 어쩌면 자신이 이쯤에서 물러서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느끼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대다수의 여자들의 푸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는 애초에 사랑이란 감정을 확인도 받지 못한 채 남편과 인생을 시작했기에 살면서 그 사랑을 찾아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를 뿐더러 우리가 어려서부터 소중한 추억을 함께 한 그것조차도 별것 아닌 듯이 치부해버리고는 합니다. 대학 시절 그의 자취방 골목길에서 입맞춤 하던 그녀와는 분명히 연애였고 저와는 그저 대충 엮인 사이인가 싶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